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안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자, 현재 기온 25도고요. 낮 최고 기온 36도로 예보됐습니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것도 문제지만 연일 강도를 더하며 신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자,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돌파했는데 이제는 극한 더위가 서쪽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오늘 37도로 예보됐는데요.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리는 국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시는 대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이 일체의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 하겠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간 신중론을 펼쳐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공개 발언을 내놓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1승씩 주고받으면서 초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0.44%포인트 앞섰지만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로 불과 1211표 차이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반영되는 선호 투표제도 변수입니다. 결국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당권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수의 기준 축소 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최소 인쇄율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며 연구 보고서와 내부 TF 논의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러나 연구진은 일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했을 뿐 데이터 분석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TF 역시 과거 투표용지 부족 사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투표용지를 50%만 인수했는가? 네, 특별한 근거를 갖고 50%로 맞춘 것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오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도 주거 환경에 따라 체감 온도가 최고 13도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강북의 한 빌라촌 체감 온도는 45.5도까지 치솟았지만 녹지와 바람길이 확보된 강남 아파트 단지는 32.9도에 머물렀습니다. 노후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은 바람이 막히고 냉방 효율도 낮아서 폭염 피해가 컸는데요. 이런 지역에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합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녹지와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노후 주택 개선과 재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이 126.4%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는 정원의 약 1.5배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전국 교정시설 55곳 가운데 18곳은 수용률이 130%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교정공무원 증원 속도는 수용자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 마약류 수용자까지 늘면서 일부 교도관은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폭탄 돌리기처럼 버틴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석방 확대와 시설 확충,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다루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10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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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1
자,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보완 수사 요구 횟수에 제한 없이 이 보완 수사권 요구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며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송치 사건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재수사 요구만 할 수 있어서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인맥을 동원하기 힘든 시민일수록 피해 구제가 늦어져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돈과 배경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작용까지 다 검토가 됐는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대이란 대규모 공습날로 지난 주말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We're in for 5 months and we have obliterated their military capacity. Again, they've got some left, but soon they won't have some left. 그런데 현지 시각 토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란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합의가 전제이며 이스라엘도 여기에 동의했다 했습니다. 미국의 대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을 우려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게 주요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공격에 나설 예정이던 이스라엘은 취소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이스라엘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46.64%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제 충청 지역 투표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섰는데 두 지역 합산 결과 김민석 후보 24,183표, 정청래 후보 25,729표로 정 후보가 1,243표 앞서게 됐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10% 안팎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됐습니다. 1인 1표제 다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걱정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투표해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돌아온 강화를 알아주시는 그런 부산과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